멀티플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멀티플 리그레션은 이전에 우리 언급한 심플 리그레션에서 독립변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의미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리그레션은 이렇게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측 모델 하면은 a 플러스 b 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멀티플 리그레션은 여기 b1 x1 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각각의 독립변인이죠, 그죠? 근데 독립변인이 이렇게 무한히 많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규모로 종속변인인 y를 예측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종속변인인 y는 숫자로 측정하는 변인이고 리그레션이니까 독립변인인 x1, x2, x3 요 각각은 모두 다 숫자로 측정하는 변인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독립변인에서는 앞으로 보겠지만은 리그레션에서는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독립변인이 숫자여도 되고 그리고 종류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측정된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멀티플 리그레션의 큰 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뒤에 조금 이따 언급하겠는데 이렇게 독립변인이 말이에요. 독립변인이 이렇게 여러 개가 멀티플하게 모여 있으면은 선생님이 이전에 그렸던 독립변인들끼리의 상관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sum of square 토탈이다 y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x1 그죠? 그리고 x2 그리고 x3 뭐 이런 식으로 x1, 2, 3 독립변인들이 어떻게 종속변인과 혹은 다른 독립변인들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포진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나 그리고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거에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 뒤에 언급하겠지만 약간 뭐라 그러죠? 본보기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이렇게 독립변이 서로 많이 겹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분석을 할 적에 이런 식으로 분석하겠다 그러면은 이 겹친 거에 따른 x2의 영향력을 이렇게 제어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x1의 영향력을 먼저 넣어봅니다. 그죠? 먼저 넣어보면 이만큼이 영향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sum of square regression에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후에 그 다음에 영향력을 이렇게 넣는데 이때에는 여기 y 있잖아요. 그죠? 이게 y잖아요. 그죠? 이게 y인데 y에 이렇게 x1이 영향력을 미친 요 영역 부분을 제외해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컨트롤 한다는 얘기죠. 그죠? 컨트롤 하면은 두 번째는 x2를 넣으면은 말이에요. 그죠? x1 선생님이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x2를 넣으면은 요거는 sum of squares regression x2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에서 요거밖에 이렇게 안 되도록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sequential regression 혹은 hierarchical regression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야지
리그레션을 테스트할 적에, 리그레션 테스트를 할 적에 독립변인들이 여러 개 놓고 나서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선생님이 멀티플 리그레션 문서에 보시면은 양과 무슨 동료해서 쭉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요 라이스와 캐츠라는 두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유명한 두 학자는 말이에요. 독립변인들을 여러 개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중속변인을 3개 넣었는데 이 3개 넣었다는 얘기는 말이에요. 이쪽에 셀룰라 폰 해서 셀룰라 폰의 비디오, 텍스트 서비스들에 대한 평가, 그래서 서베일런스형 평가, 서비스 평가, 엔터테인먼트형 서비스 평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DV가 각각 하나씩 있어서 이렇게 따로 테스트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선생님이 요 읽은 지 오래돼서 요건 깜빡 잘 기억이 안 나는데 DB가 3개를 한꺼번에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DB를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 3개를 한꺼번에 넣는 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은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우선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만 따지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엔터테인먼트형 서비스가 이만큼 그죠?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sum of square 토탈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education, marital status, age, gender, race, income 이런 것들이 얼마나 포함되는지 X1들이 다닥다닥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학자들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요거를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 그래서 묶어서 요거를 이렇게 패키지식으로요. 한꺼번에 넣습니다.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넣었으면은 요거를 여러 개 해서 넣겠죠. 그죠? 근데 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그거를 묶어서 한 뭉터기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죠? 그러면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이 설명한 설명력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요만큼 있는지 봐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소셜 팩터로 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요 4가지를 묶어서 또 두 번째 패키지로 이렇게 또 넣은 거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패키지로 넣었는데 두 번째 패키지는 첫 번째 패키지를 제어하고 해서 또 요만큼 넣고 그죠? 그리고 이전 테크놀로지에 대한 경험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세 번째 패키지로 또 몰아서 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또 그게 이렇게 되겠다라고 해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배치로 말이에요. 제1군, 2군, 3군 그래서 제1군의 영향력을 보고 그걸 제어를 해서 없애버리고 2군의 영향력을 보고 그거를 제어를 해서 없애버리고 3군의 영향력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멀티플 리그레션 이렇게 예를 이렇게 드는데 이 정도 이야기해도 이제 여러분들은 독립변인들을 어떻게 놓고 어떻게 테스트했겠구나 라고 개념적으로는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거를 묶어서 하나 넣고 둘 넣고 셋 넣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하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R에서 시퀀셜 리그레션 그런 방법을 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배워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하고 아웃풋을 얻더라도 요런 식의 그 해석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살펴보면 그럼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이지 했는데 이그젠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그젠플 약자 이렇게 보시면은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한 10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뱅크 어카운트가 있고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는 은행 계좌 수 그래서 통장 개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인컴이 있고 패밀리 넘버가 있습니다. 인컴이 통장 개수에 영향을 주는가는 우리가 이전에 심플 리그레션 때 했어요. 거기에 집안의 가족 숫자가 통장 개수에 또 영향을 주는 거 2개를 한꺼번에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sum of square 토탈이 이렇게 y입니다. 그죠? y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인컴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인컴을 보고 이게 sum of square 인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sum of square 뭐죠? 패밀리 넘버, 그죠? 요렇게 영향이 이렇게 있고, 요런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여기서 여기 전체 요것이 어떤 식으로 포진되어 있는가를 보고, 전체 부분이 여기 있는 검정색 부분이요, SS sum of square 토탈을 전체로 놓고 봤을 적에 얼마나 차지하는가, 요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요거를 요거 sum of square regression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여기 sum of square 토탈로 나눠준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요거를 R제곱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죠? R제곱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F 테스트를 해봐서 R제곱이 큰 걸로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각각 개별 x1, x2, 다시 얘기하면은 인컴과 그리고 패밀리 넘버, 요것들이 각각 종속변인인 뱅크 어카운트에 기여를 했는지 각각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요 살펴보는 건 뭐 한다 그랬죠? 기울기 B1, B2 기울기 테스트를 t-테스트를 이용해서 한 후에 요걸 갖고 각각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왼쪽에 있는 요게 뭐죠? 왼쪽에 있는 게 요게 y입니다. 그죠? 종속변인이에요. 요게 x1이고 x2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뱅크 어카운트가 이렇게 있는데, 평균만으로 때려 맞췄을 적에 오차의 제곱의 합은 이게 뭐죠? sum of square 토탈입니다. 그죠? sum of square 토탈은 여기 여러분들 그죠? 요만큼 요거를 의미를 하죠. 그죠? sum of square 토탈, 그게 30이란 얘기죠. 이거를 sum of square 토탈을 degrees of freedom 토탈로 나눠준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토탈. 요게 베리언스입니다. 뭐에 대한 베리언스예요? y, 종속변인에 대한 베리언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sum of square 토탈은 y 개인 점수들을, 그죠? 평균으로 예측했을 적에 오차의 제곱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리그레션 아웃풋을 이렇게, 그죠? 선생님이 요 명령어를 안 적어 놨는데, 요거 명령어가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모델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해다오 하고 LM 리니어 모델링 하고, 여기에 뭐라 그랬죠? 종속변인 y가 들어가죠. y는 뭐죠? 위에서 이야기하는 뱅크 어카운트죠. 그죠? 그리고 여기 틸드로 이렇게 하고, 여기에 종속변인 첫 번째 거 x1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x2, 그죠?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 이렇게 하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다 라고 해서 막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서머리 모드 해서 출력을 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놓고 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독립변인이 이제 두 개예요. 그죠? x1, x2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각의 b, 그죠? 코에피션트 값이 나오고 스탠다드 에러 값이 나오고 t 테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두 독립변인이 다 영향력이 있는 걸로 0.05보다 작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멀티플 R 스퀘어드 값이
0.7981이에요. 0.7981이란 얘기는 여기 위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시 그릴까요? 아니면 위로 올려볼게요. 요거 전체를 1로 놓고 보면 여기 검정색 요 빗금친 부분이 0.798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적을게요. 0.7987은 전체를 1로 놓고 보면 약 79.87%란 얘기죠. 그죠?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여기 선생님이 그림도 잘못 그렸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R제곱이고 F 스태티스틱스는 선생님 뭐라 그랬죠? R제곱 구하고 F 테스트는 MS 리그레션 나누기 MS 레지디얼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이 몇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3.84가 나오고 이걸 갖고서 R제곱이 시그니피칸트하다. 독립변인들이 전반적으로 모델링을 하는데 영향력을 충분히 줬다라고 판단했을 적에 잘못될 확률이 P는 0.00369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1000분의 1보다는 크고 100분의 1보다는 작고 그러니까 100분의 5보다 작으니까 의미 있는 걸로 보겠죠. 그죠? 그리고 그 리그레션 모델은요. 그죠? 이 y 예측치는 6.39 여기 있는 6.39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근데 여기가 패밀리 넘버 먼저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래서 0.545 그리고 패밀리 넘버 이렇게 되고 플러스 0.0118 그 다음에 요건 뭐죠? 인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런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실제 데이터에 의거해서 요걸 이렇게 얻었는데 가족 숫자가 많으면 통장 개수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 좀 작아진다고 이게 맞겠죠. 그죠? 인컴이 높아지면 통장 개수가 많아지니까 요건 양의 관계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언급했지만은 요때 F 테스트는 말이에요. 여기 F 테스트는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이 각각 2와 7 이게 10개 케이스가 있었는데 거기서 변수가 모두 3개 있으니까 빼서 7 2는 변수가 3개가 인볼브 된 거에서 하나를 뺀 2 그죠? 이렇게 해서 F 테스트 할 적에 요걸 이용해 갖고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을 이용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리그레션 공식을 가지고요 선생님이 실제 데이터를 여기 대입해 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데이터를 첫 번째 있는 사람은 몇이죠? 여기 220과 5를 넣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패밀리가 5명이고 인컴이 220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사람은 뭐죠? 여기에 6명이고 190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6명이고 190 하면 각각 계산한 값이 나오겠죠. 그 계산한 값을 여기에 이렇게 프리딕션 해서 적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계산한 값은 이전에 말이에요. y 평균으로 때려 맞췄을 적에 그 오차의 제곱의 합 이렇게 구하기 위한 그것과 이렇게 대비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6.28, 5.381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에러 값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죠? 요거를 제곱하면은 요 값이 되죠. 그죠? 그럼 요 제곱한 걸 모두 더하면은 여기 있는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6.056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y sum of square y예요. 그죠? 토탈이에요. 그리고 x1이 이만큼 x2가 이만큼 이렇게 있고 sum of square 리그레션은 뭐냐 라고 이렇게 하면은
sum of squares regression 요거죠. 그죠? 레지듀얼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거. 그죠? 요게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 y 분산이 31이었는데 그 중에서 요게 6 정도 되고 나머지 24 정도는 여기 있는 그죠? 그래서 요걸 실제로 적어 보면은 이런 거죠. 그죠? 요게 6.056이고 여기 있는 분홍색은 23. 몇이죠? 944 이렇게 되죠. 그죠? 전체는 30이고요. 그죠? 그러면은 R 제곱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30분의 31이었나요? 30이었나요? 30분의 전체 30분의 몇이죠? R 제곱은 23.944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아까 79.78%인가 하는 78 그게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죠?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원래 답은 0.7978이겠죠.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여기 적었고 R 스퀘어 값은 798 그래서 이렇게 나와 0.798 나오죠. 그죠? 그리고 아노바 테스트는 여기에 보시면은 요 0.798을 가지고 요 의미가 있다. 요 모델이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을 설명을 한다. 잘하고 있다. 라고 판단했을 적에 잘못될 확률이 1000분의 4 정도 되고 F값은 13.383 이때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은 각각 2와 7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에피시언트 값을 보면은 0.012하고 마이너스 0.545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인컴이 여기 단위를 220 해서 2200만 해서 100만 단위를 이렇게 줄인다든지 해서 0.012지 만약에 이거를 원 단위로 했으면은 이 B 값이 충분히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B 값은 측정 단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슬로프 테스트는 여기 있는 요 B 값에 대한 테스트, 각각의 독립변인에 대한 테스트를 T 테스트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때 잘못될 확률을 보면은 두 개 다 0.05보다 작기 때문에 둘 다 영향력이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을 적에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은 R제곱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79% 정도 돼서 F 값으로도 높아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본 거고 이 R제곱에 기여하는 X1과 X2 공이 다 그죠? 나름대로 이 79%를 꿰차고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선생님 여기 베타 코에피션트 이렇게 적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컴이 말이에요. 단위수가 100만이면은 요게요. 저 줄죠. 그죠?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 이건 1명, 2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측정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코에피션트 값만을 요것만 가지고서 둘을 비교해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표준 점수화 한 다음에 이 둘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게 더 영향력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코에피션트 값을 표준화한다 해서 그 표준화한 코에피션트 값을 베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베타 코에피션트는 여기 있는 B 코에피션트 값을 표준화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